네, 정식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정의 신청을 했는데 불출석한 최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 팀장에 대해서 다음 종합감사 때 불러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자는 아마 미국에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소재지가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이 있습니다. 최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 팀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 내부 특정 감사 올해 7월 3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당시 부하 직원 B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에 대해서 지분 가치를 확 키워보라라고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그 결과 당초 4조 8천억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11.6조 원으로 왜곡되고 합병 비율도 1.64대 1에서 1대 0.64에서 1대 3구로 변동을 시켰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저희가 정의 신청을 하였지만 지난 8월 달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선위에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를 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재감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증인이 해외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과연 현재 우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번 종합감사 때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8월 달에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출입국 기록상 확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소재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간 우리 김병우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또 파악하게 되면 우리 출석 요청서를 갖다 송달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가면서 국정감사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호성 증인님, 네, 제 질문에 아까 선사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지난 7월 10일에 우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자회사 콜옵션을 부여하고 공시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이미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 부당 변경을 통해서 임의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상태고 지금 감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원장님, 네네. 네. 예, 재감리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네. 늦어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 이재용 회장에게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조성된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그 당시 평가에 관여되었던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과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삼성회계법인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 다른 어느 회계법인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법인의 중요한 기업가치 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증권사 6군데의 레포트,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만 갖고 단순히 산술 평균한 값으로 기업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지도 않았던 바이오 부분을 3조 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 인해서 뻥튀기, 부실 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했던 제일모직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6조 5천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ISS라는 기관은 세계 최대의 의결 자문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고요. 딜로이트가 8조 9천억, 그다음에 삼정이 8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삼정이 평가한 8조 5천억에 대해서 우리 증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8조 5천억을 제가 왜 이렇게 평가를 했냐고 알아보니 증권회사가 평가한 애널리스트의 평가 보고서의 평균값 5조 6천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앞으로 시작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3조 원을 산정해서 6조 5천억을 이렇게 기록을 해 왔습니다. 자, 이 증권사 6개 레포트를 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증인? 네.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그 6개의 리포트들을
저희 그 업무하면서 다 검토를 했었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평가 결과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몇 분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 당시에 4명 정도가 네, 업무를 4명의 했습니다. 직원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왼쪽이 각 증권회사가 발표한 레포트의 결과입니다.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최종적으로 삼정회계법인에서 발표한 가치입니다. 자, 보면은 6개 중에서 3개는 그대로 인용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삼정회계법인이 증권사가 발표한 레포트에 보고한 기업 가치 미래, 지금도 아닌 미래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론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두 번째, 증권사의 보고서를 인용하더라도 인용한 것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회사는 단순하게 20%를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고려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정말 삼정회계법인이 수수료 얼마 받았죠? 수수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상당한 수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려면 수수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증권사 레포트를 그대로 인용하고 6개 중에서 3군데는 그대로 인용하고 3군데는 또 인용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격도 제 기준 없이 어느 거를 증가하고 어떤 거는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삼정이 가치평가에 활용한 6개 증권사 모두가 이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에 대해서 전혀 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콜옵션 약정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바이오 에피스가 에피스 지분의 50%를 바이오젠에게 넘겨야 하는 콜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에피스의 모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콜옵션이 행사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그 질문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과 관련해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합병 비율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표에서 보여주셨다시피 두 회사 모두 여러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고 보유 자산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방법을 각각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뭐 문제시 하시고 계시는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수익가치 접근법에 의한 평가를 다 수행을 했었고요.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실제 그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만 포텐셜이 크다는 점 감안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던 결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용하기로 업무 중에 결정을 했고 그래서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전체를 다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6개 리포트 중에서 3개는 틀렸다라고 이제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20% 할인 부분은 그 저희가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방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네. 7분 내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더 하여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할인 미반영 여부는 저희는 이미 바이오 사업 부분을 영업의 가치로 봤기 때문에 비영업 자산처럼 할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장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저희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 장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증권사의 리포트 자체가 추정 이익 대비 일정 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할인하지 않은 2020년의 가치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기업가 불확실성에 대한 조치가 바로 할인입니다. 네. 예, 지금 미래가 A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서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분석에 있어서 A, B, C 중에 A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콜옵션 부분에 대해서 왜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 안 하십니까? 예. 답변이 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콜옵션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이오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애널리스트들의 그 최근 1개월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발행된 시점은 이미 그 저희 바이오로직스 감사 보고서 상에 주석으로 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 자체가 공시되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콜옵션은 그 기업의 영업 가치가 별개잖아요. 영업은 순수 영업으로 인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 콜옵션은 재무적 사항이에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산술 평균했기 때문에 증권사 믿고 이거 다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고 감사 보고서를 삼정이 작성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로직스요.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콜옵션 있는 것이 기재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권사 보고서는 그 이전에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아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4월 1일 4월 달에 감사 보고서 나왔지만 그 4월 달에 주로 4월 달 5초에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삼정에서 평가하는 그 이후잖아요. 증권사가 보고서가 그것을 누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삼정 회계법인은 챙겨야죠. 그게 수수료 받는 의미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다 산수 평균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을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국한돼서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저희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각에 대해서 각 회사 자체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합병 비율을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바이오 부분의 가치가 크긴 합니다만 그거는 10개 정도 되는 사업부 또는 자산의 일부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모직이 그 당시에 바이오 사업부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당시에요. 예. 당시 그 사업 시행을 조직에도 없는 사업 부분인데 미래 가치를 3조 원이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이오의 선두 업체인 셀트리온, 그다음에 스위스의 업체에 가장 높은 펄을 적용을 해서 미래의 가치를 평가를 했어요. 그게 분석상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그 제일모직은 바이오 그냥 진행을 하시죠. 아까 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재보충 질의까지 빼시겠다 이 얘기죠. 뭐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도 없고요. 셀트리온은 상당히 오래된 바이오 회사고 스위스 로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런 회사와 같은 펄을 적용하냐고요. 펄하는 게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본 분석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합병이 끝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러니까 2015년 8월 말에 안진 회계법인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삼성물산 합병 회계 처리 보고서에 3조 5천억으로, 이전에는 8조 5천억이었는데 3조 5천억으로 또 이 회사를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3개월 만에 회사 가치가 3조 원이 떨어진 거죠. 그럼 뭡니까? 이전에 삼정이 평가했던 기업 가치가 뻥튀기였고 부풀렸다는 것을 안진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삼정은 3개월 만에 삼정이 8조로 평가한 금액을 왜 안진은 3조로 평가했을까요? 그 이후에 안진이 평가한 전체 그 세부적인 목적, 그다음에 그 뭐 방법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만 뭐 3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삼정으로서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평가한 8조를 안진은 3조로 평가했을까? 얘기해 보세요. 뭐 저희만 8조로 평가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표에도 안진도 비슷한 금액으로 평가됐던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보다는 그 3개월 후에 평가했던 쪽에서 훨씬 더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이게 이제 구성이 그 말씀하셨던 3조 뭐 5조로 평가됐던 게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냐, 바이오 로직스의 가치냐, 아니면 두 개를 합산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결과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정말 우리 회계법인이 앞으로 많은 M&A 과정이나 컨설팅 과정에서나 이런 게 일이 많이 진행되리라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과연 회계법인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라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기업을 정확히 평가를 해줘야만이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선의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런 도덕적 양심적 가치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전혀 국민의 기대와는 어울리지 않고 다만 법이 허술하니까 법이 그냥 시장 가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 툴에 있어서도 임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동 원장님 이 부분에서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까지 하면서 처해진 주어진 환경과 내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기대에 충족하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 가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 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할인율을 0으로 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손호성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수 의원님 어느 증인? 예? 누구요? 예, 손호승 증인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쓰시겠습니까? 3분 정도 쓰겠습니다. 3분, 예.